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고요. 이미 예상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쌍용차랑 에디스모터스 이야기인데 이 회사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세히 다뤄드렸잖아요. 아마 쌍용차 인수 관련 영상을 보면서 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된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공장 부지 용도 변경을 언급하니까 에디스모터스가 부동산 장사를 하려 한다 이런 논란도 계속 있었잖아요. 최근에 평택시가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평택시가 마치 이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에디스모터스가 갑자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쌍용차 인수 안 해! 이런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디스모터스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에 대한 평택시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에디스모터스의 반응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산업은행이 여유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회생 계획안 내용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일단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 정밀 실사 기간을 연장했었죠. 실사를 마친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면서 인수 대금을 깎아달라고 해버립니다. 에디스모터스는 150억 정도를 깎아달라 했는데 매각 주관사에선 50억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었고 끝내 51억을 깎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은 회생 계획안이 걸림돌이죠.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릴지, 그러니까 쌍용차를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계획안이었잖아요. 이 내용이 탄탄해야 산업은행도 여유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했고요. 채권단 동의와 법원 인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회생 계획안 내용이 제대로 나온 건지 아직도 불투명하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에디스모터스가 앞으로 어떤 차를 출시할 거고 이 차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모두가 알고 있으면 제대로 된 거고요. 그 반대라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평택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디스모터스의 쌍용차 부지 개발 내용에 대해서 평택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에디스모터스랑 평택시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내에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가 직접 나서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식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에디스모터스 측의 입장은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부지 개발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부지 개발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평택시도 인수 기업 확정 이후에 쌍용차와 인수 기업과 함께 업무 재협약 및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세부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디스모터스 입장에선 굉장히 큰 과제가 주어진 거죠. 왜냐면 평택공장 부지가 정말 중요한 게 공장 부지 가치만 9천억이라고 하잖아요. 에디스모터스는 공장 부지 용도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여기에 평택시랑 같이 아파트를 지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가 에디스모터스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에 관해서 시와 논의 없이 공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일침을 날려버리니까 큰 계획 중 하나가 막혀버린 거죠. 두 번째는 에디스모터스가 갑자기 쌍용차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아직 우리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전이긴 한데 쌍용차 사업에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게 해줘, 이런 겁니다. 쌍용차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죠. 쌍용차는 경영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반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영권 회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 입장에서 운영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운영 자금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영권 회장은 쌍용차가 전기차 사업을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다 확정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건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MOU 상에도 그렇게 관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안 지켜져서 본 계약에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에디스모터스가 자꾸 이러면 우리 쌍용차 인수 안 해!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조항 내용도 쌍용차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평택시는 부지 개발을 반대하고 산업은행도 도와주질 않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계약 조항 때문에 강영권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다 안 된다고 하면 인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회사를 인수해서 뭐 하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영권 회장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생 절차 중 매각 단계에서는 투자계약 체결만으로 모든 지위를 갖는 게 아니고 채권자와 주주 동의, 법원이 회생 계획안 인가 전에는 에디스모터스가 경영에 개입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게 반박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내보내드린 영상들만 봐도 에디스모터스의 인수 과정이 정말 험난한 상황이죠. 가장 심각한 게 최근에 올렸던 내용 기억하세요? 쌍용차가 먼저 에디스모터스를 버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게 만든 BYD와의 계약이요. 쌍용차가 직접 보도자료를 냈죠.
했죠. 바로 앞에서 강영곤 회장은 쌍용차가 전기차를 피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쌍용차는 오히려 BYD랑 배터리 개발과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었고요. 이미 연구원들은 BYD에 파견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도 꽤 구체적이었죠. 배터리 개발을 계약하고 전기차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해서 친환경차 전환 작업에도 탄력을 더할 거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디스모터스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할 일이 뭔가요? 신형 전기차를 현대차만큼 경쟁력 있게 개발하고 이걸 그만큼 많이 팔아서 쌍용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팩 개발과 자체 생산을 에디스모터스가 아닌 BYD랑 한다는 거죠. 문제는 쌍용차가 BYD랑 배터리 기술 제휴를 맺는 동안 에디스모터스는 LG솔루션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기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 그리고 쌍용차가 에디스모터스를 먼저 버린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던 겁니다. 문제는 지금 쌍용차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은행은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고요. 이번에 평택시까지 에디스모터스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실상 에디스모터스가 회생 계획안이 중심 내용으로 밀고 있던 계획이 막혀버린 거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다? 에디스모터스의 인수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거고요. 지금 에디스모터스가 진짜 쌍용차를 인수할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협조를 안 해서 인수 안 해! 이럴 상황이 아니라요.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계획안을 빨리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글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어렵겠으면 사기라고 하잖아요. 이번 회생 계획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쌍용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차를 많이 파는 거죠. 차를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하잖아요. 결국 소비자들이 납득하고 소비자들을 혹하게 할 만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진짜 인수할 생각이 있으면 이것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해야죠. 에디스모터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진화하지 않는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죠. BYD가 중국 기업이라서 걱정되긴 하지만 차라리 큰 회사랑 기술 개발을 하고 이걸 통해 쌍용차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남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저희 영상이나 관련 뉴스를 보고 마음 기우는 쪽이 정답인 겁니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현실성이 없는데 대체 뭘 근거로 인수하겠다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은 또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에디스모터스는 그래도 전기차 기술력이 있다고 하잖아. 괜히 중국 기업한테 갔다가 상하이 자동차 꼴 나는 것보단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가 됐든 쌍용차가 잘 살아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냉정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에디스모터스를 향한 평택시의 경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